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아직 괜찮지 않을까? 사회성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뇌 발달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 저도 그랬어요. 36개월 첫째, 7개월 둘째 키우면서 지금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건가? 불안할 때도 많았고, 솔직히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의 뇌 발달과 사회성 발달은 지금 바로 이 영유아기 시기 안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온다고 합니다. 아이의 전두엽 발달과 사회성 기반 연결망은 생후 0세에서 5세 사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형성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아동발달센터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어요.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 사회성, 언어 능력, 집중력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뇌의 시냅스가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말이 빠르다고 숫자를 잘 센다고 그게 똑똑한 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 안정감, 감정 표현, 공감 능력, 사회성과 집중력, 이 모든 걸 키우는 진짜 내 헤로는 엄마 아빠의 반응, 말투, 눈빛, 감정, 교류를 통해 형성됩니다. 저는 지금 36개월 첫째와 7개월 둘째를 키우고 있어요.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요. 집에선 잘 노는 애가 어린이집에선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대요. 친구가 같이 놀자 해도 말이 안 나오고 표정도 얼어있는 걸 보면서 내가 뭔가 놓쳤구나 싶은 순간이 왔어요. 근데요, 제 친구는 달랐어요. 특별한 교육도 조기 학습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집 아이는 낯선 곳에서도 말도 잘하고 친구랑 어울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자기 감정도 이건 싫었어, 속상했어 말로 잘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해? 친구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감정을 가르치지 않아. 그냥 같이 느껴주고 이름을 붙여줄 뿐이야. 그 말에 전 진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가 해야 할 역할 5가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제 경험담, 실제 효과 본 사례까지 전부 보여드릴 거예요. 뇌 발달, 사회성, 감정 조절 모두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사람답고 똑똑하게 자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아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챕터 1.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부모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할. 왜 중요할까요? MIT 뇌인지 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기 뇌는 언어보다 감정 반응에 먼저 반응하며 감정을 언어로 명확히 인식할수록 자기 조절력과 사회성이 높아진다. 아이가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뇌 회로가 생겨요. 이건 말 그대로 공감력, 자기조절력, 사회성의 기반이 됩니다. 예전엔 저는 아이가 울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또 울어? 아빠가 다 해줬잖아.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이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슬픈데 내가 슬픈 게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 감정 표현을 멈춰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제 친구는 좀 달랐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감정을 먼저 확인해줬어요. 속상했구나. 그 장난감 뺏겨서 마음이 아팠겠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빠도 그런 적 있어. 그 아이는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친구랑 싸워도 미안해, 서운했어 라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아이의 뇌 속에 편도체, 감정 중추와 전두엽, 이성적 판단이 연결됩니다. 이걸 정서적 브릿지라고 해요. 그 연결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도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울거나 화날 때 먼저 감정부터 말로 표현해 주세요. 이거 무거웠구나. 속상했겠다. 기분이 안 좋았구나. 왜 울어? 대신 어떤 기분이야? 뭘 느꼈어?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 그림 카드나 그림책을 활용해 이 친구는 왜 화났을까? 같이 감정 인식 놀이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단어가 몰라서가 아니라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아이의 뇌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아이는 뇌를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챕터 2. 시키지 말고 선택하게 하라. 아이의 뇌는 지시보다 선택 속에서 자란다. 왜 중요할까요? 하버드대 교육심리학과의 자율성 연구에 따르면 자기 결정권을 경험한 아이는 전두엽 발달이 활발하고 문제 해결력, 집중력, 학습 지속력이 높게 나타난다. 즉, 이거 해 보다는 이 중에서 뭐 할까? 라는 방식이 아이의 뇌에 더 많은 연결과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런 식이었어요. 이제 책 읽자, 정리해, 지금 이거 해야지. 선택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시켜야 움직이고 안 시키면 엉망이 될까봐 계속 통제했죠. 결과는요, 한두 번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싫어, 안 해, 몰라, 저항만 더 커졌어요. 근데요, 저랑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친구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지금 책 읽을까? 퍼즐 할까? 정리는 지금 할까? 나중에 엄마랑 같이 할까? 오늘은 이 그림책 읽고 잘까? 저 그림책 읽고 잘까? 그 집 아이는 뭔가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가 선택한 일은 끝까지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외부의 지시보다는 내가 결정했다는 인식 아래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동기 관련 신경물질이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이건 아이도 똑같아요. 선택을 허락받는 순간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회로가 열리는 거예요. 선택지를 2개에서 3개로 줄여서 제안해 주세요. 지금 씻고 놀까? 놀고 씻을까? 물건 정리도 이제 정리해가 아니라 이 장난감 먼저 넣을까? 저기부터 정리할까? 식으로. 잠자리 독서도 아빠가 고를까? 너가 골라볼래?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아이의 뇌에 자기 주도성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도와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만 어느새 지시하는 관리자가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아이의 뇌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신호를 받고 스스로 움직이고 배워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중에 공부, 친구 관계, 감정 조절력으로까지 이어져요. 챕터 3. 놀이가 최고의 학습이다. 아이의 뇌는 놀이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 왜 중요할까요? 하버드대 유아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놀이를 통해 발생하는 감정 자극과 신체 반응은 아이의 전두엽, 해마, 편도체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뇌 연결망 형성과 기억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대 아동발달센터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의 집중력, 문제 해결력, 감정 조절력은 놀이 속에서 더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자란다. 즉, 놀이는 그저 재미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뇌 발달에 최적화된 훈련의 장이에요. 저는 예전에 학습과 놀이를 완전히 분리했어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책 읽을 땐 집중해야지. 근데 아이가 놀다가 책을 펼치면 금세 도망가고 놀이를 하다가 제일 뭘 알려주면 바로 집중이 깨지더라고요. 아이 뇌는 그게 너무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웠던 거죠. 반면 제 친구는 아이랑 노는 중에도 배움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어요. 자동차 놀이하면서 이건 파란색이네. 소꿉놀이 하면서 엄마가 화났을 때는 어떤 얼굴이었지? 블록놀이 할 때는 이거 넘어지면 어떻게 다시 세울까? 그 집 아이는 놀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단어를 스스로 익히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더라고요.
놀이 속 자극은 인지적 자극, 감정 자극, 신체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앉아서 외우는 학습보다 뇌에 더 깊게 오래 각인됩니다. 특히 놀이 중 생기는 실패와 성공은 전두엽, 계획과 실행력, 해막, 기억, 편도체, 감정 모두를 자극하며 총체적 뇌 발달을 유도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놀이 중 맞아, 잘했어 보다 어떻게 다시 해볼까? 왜 그렇게 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해보세요. 감정 표현도 놀이 속에서 이 인형은 왜 울고 있을까? 기차가 늦어서 속상한가 봐. 감정을 말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해요. 학습보다 연결을 우선하세요. 놀이가 흐트러져도 정답보다 아이와 함께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른에게 놀이는 휴식이지만 아이에게 놀이는 세상 그 자체예요. 놀이는 아이의 언어고 감정이고 질문이고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이의 놀이터에 함께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뇌는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잘 노는 아이가 결국 잘 배우는 아이가 됩니다. 챕터 4. 일상 속 대화가 최고의 교육이다. 뇌는 지식보다 따뜻한 대화로 연결된다. 왜 중요할까요? 미국 UCLA 아동언어 인지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교감이 있는 부모와의 일상 대화는 아동의 전두엽 활성화와 언어 네트워크 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하버드대 아동발달센터 보고서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하루 평균 20회에서 30회의 짧은 상호 대화를 나누면 뇌 신경망 밀도가 높아지고 언어 이해력과 사회성이 함께 발달한다. 즉, 특별한 수업보다 밥 먹으며 나누는 대화, 산책하며 건네는 질문, 잠자기 전에 한마디가 아이 뇌를 성장시키는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아이와 말을 많이 나눈다고 생각했어요. 밥 먹어. 치카치카 해야지. 이거 하지 마. 그만해. 근데 어느 날 문득 아이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질문은 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고 표현은 시켰지만 공감은 해주지 않았어요. 아이와 말은 하고 있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없었던 거예요. 지인은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좋았던 일, 한 가지를 꼭 말해보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아빠가 화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그걸 듣고 말로 풀어주는 걸 반복했더니 아이가 감정 표현은 물론 자신의 하루를 말로 정리하는 힘이 생겼고 친구 관계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푸는 아이가 됐어요. 아이의 언어 능력은 단어 수나 조기 학습보다 감정이 연결된 대화의 빈도와 질에서 자랍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어휘 습득, 공감 능력, 자기 감정 조절, 사회적 기술 이 모두가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루 3번만 아이에게 감정 질문 해보세요. 오늘 제일 기분 좋았던 일은 뭐야? 속상했던 일 있었어? 그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그랬구나. 아, 그래서 속상했구나. 반응해주는 눈빛이 말보다 중요해요. 잠자리 루틴에 대화 넣기. 오늘 하루 어땠어? 하루를 정리하는 이 한마디가 기억의 정리, 감정 소화, 뇌 연결 강화까지 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 좋은 책, 좋은 콘텐츠를 찾느라 바쁘지만 아이의 뇌를 진짜 자라게 하는 건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들어주는 그 짧은 대화들입니다. 아이는 말 속에서 자라요. 따뜻한 말, 열린 질문, 기다려주는 침묵, 이 3가지가 아이의 뇌를 연결시키고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챕터 5.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감정이 된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감정을 먼저 흡수한다. 왜 중요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아동심리학 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는 주변 환경 중 부모의 정서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복된 감정 자극은 아이의 정서 반응 패턴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UCLA 뇌과학 연구소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은 부모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매일 반복해서 관찰하며 학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부모가 말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폭발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아이의 뇌는 그 감정을 모델링, 모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아이에게 화 안 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지치고 힘든 날이었어요. 첫째가 사소한 걸로 울음을 터뜨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우는 거야? 그 순간 아이 얼굴이 얼어붙는 걸 봤어요. 그리고 따라 울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아이보다 제가 더 오래 울었어요. 나는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상처를 주는 걸까? 지인은 감정이 올라올 때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아빠가 좀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빠가 오늘 좀 힘들었거든. 그걸 아이에게 말해주는 게 처음엔 이상했대요. 근데 그 아이는요, 화난 어른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저 사람 마음이 좀 힘든가 보다. 이게 바로 정서지능이에요. 감정을 숨기거나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설명하고 조절하는 힘. 그건 부모의 감정 처리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아이의 감정 내 편도체는 부모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말투, 반응을 매 순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특히 0세에서 5세 사이의 감정 경험은 전 생애의 정서 반응 패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대로 아이의 뇌 회로를 설계하고 있는 셈이에요. 감정이 올라올 때 표현은 하되 설명도 함께. 아빠가 지금 좀 피곤해서 그래. 너랑은 상관없어. 아이에게 먼저 감정 이름 붙여주기. 지금 속상했구나. 아빠도 가끔 그런 기분이 들어. 아이 앞에서 사과하기. 아까 목소리 커져서 미안해. 아빠도 연습 중이야. 아이는 완벽한 부모보다 감정을 조절하고 애쓰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우리는 늘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을까? 부모의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책보다 강하게 아이의 뇌에 새겨집니다. 오늘 당신이 아이 앞에서 했던 작은 한숨, 따뜻한 눈빛, 괜찮아 라는 한마디. 그게 아이 뇌에 감정 회로를 따뜻하게 덮는 사랑의 언어예요. 지금 부모가 해야 할 5가지 역할. 뇌 발달과 사회성을 위한 핵심 정리. 첫 번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사회성의 시작은 자기 감정 인식입니다. 왜 울어? 대신 속상했구나. 감정의 이름을 배울 때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시하지 말고 선택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거 해! 보다 이 둘 중 뭐 하고 싶어? 자기 결정 경험은 자기 주도성, 문제 해결 능력, 뇌의 자율 회로를 동시에 키웁니다. 세 번째, 놀이가 곧 뇌 훈련입니다.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고 인형놀이로 감정을 말해보고, 놀이를 통해 아이는 감정, 언어, 사고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이게 최고의 학습이에요. 네 번째, 일상 속 대화가 최고의 교육입니다. 오늘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자주 짧게 따뜻하게 대화하면 사회적 언어 능력, 감정 소통 능력, 뇌 연결망이 단단해집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정서가 됩니다. 화내서 미안해. 오늘 아빠도 속상했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건강한 감정 뇌 회로와 공감 능력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가지만 아이는 그 하루 속에서 엄마 아빠의 표정과 말투로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은 지금 이 순간 아이의 마음 옆에 있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한 그 한마디, 눈빛 하나, 안아줬던 그 밤이 아이 뇌 속에 연결망이 되고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오늘도 아이를 위해 고민하는 또 다른 부모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이와 함께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지금 당신이 부모로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